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오후 6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26% 하락, 코스닥은 플러스 0.64% 상승 이렇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거래소에서 1150억 매수를 하고요. 선물에서는 5,8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콜옵션에서도 매도, 풋옵션에서 매수, 주식선물 매도.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좀 하방을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기관은 거래소에서는 2,100억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에서 1,200억 매수를 했고 선물에서 3,277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관에서는 상방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인들은 오늘 코스닥에서는 이익 실현을 한 셈이네요. 그렇지만 거래소와 선물, 옵션에서 다 상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들면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힘을 그렇게 예전같이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아직도 그 대기 자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개인들이 장을 받치는 힘이 생각외로 세죠. 외국인들이 좀 하방으로 밀려고 해도 쉽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 자체가 지금 바닥권이다 보니까 270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함부로 밀기는 조금 두려운 것이죠. 언제 또 상승할지 모르다 보니까 FOMC 회의도 앞두고 있어가지고 상방으로 올리기에도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좀 지나면서 오늘 내일 지나고 그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좀 장의 방향이 다시 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매매 형태를 보면은 그래도 미결제가 1565계약이 증가가 됐어요. 나름대로 상방과 하방의 힘이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장의 그 흐름의 모습을 한번 2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부터입니다. 5월 3일 오전에 쭉 상승하는 듯 하다가 오후에 쭉 반납을 했죠. 그러니까 상승하려는 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누리려는 힘도 있고 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의 모습을 보면은 1266원 아직도 그 환율이 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장이 쉽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이 오늘 14,3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봉 아침에 시작하면서 14,300원까지 올랐었죠. 이러한 경우에 아침에 시작하면서 급히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참 매도하기가 아깝죠. 계속 들고 가면은 15,000원, 16,000원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당겨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함부로 팔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다고 또 안 팔고 있다가 또 내려오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이 들죠. 이럴 때 하는 게 분할 매도입니다. 반만 매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14,100원에 반을 매도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월 25일 날 13,200원에 40주 매수한 이 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한전산업 4월 25일 13,200원에 40주 매수분 매도 단가 14,100원에 5월 3일 매도를 했다. 6.82%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을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일 이평선의 그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200일 이평선이라는 것이 정배열일 경우는 지지 역할을 하고 역배열일 경우는 저항 역할을 하고 이러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입니다.
이평선을 가지고 그 매매에 활용하는 그러한 기법도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로 아모레퍼시픽은 15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8만 4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의 하늘길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한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18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러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박스권을 다시 15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다시 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아모레퍼시픽 일부를 청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6만 원 선에 오게 되면은 지난번에 매도한 금액만큼의 그 수량을 16만 원 선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매매를 하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20만 원을 넘어가면서 쭉 날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LX 하우시스가 생각외로 힘을 못 쓰네요. 건설붐이 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급히 서두르지 말고 계속 들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200일 평선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트랙 아이가 이제 5월달 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힘을 받고 있죠. 6월 15일이 누리호 발사하니까 그때까지 그 테마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해서 45,000원대 오면은 지난번에 2차 매수분 매도를 했는데 그 금액으로 다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고 쭉 올라가면은 1차 매수분 가지고 이익을 계속 창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현대제철도 모양 자체가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삼성 SDS도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가 없는 것 같아도 오늘 거래 대금이 156억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최소한 200일 평선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오전에 그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호실적을 냈다, 그러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 양봉을 보여주다가 다시 그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LG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주는 모습, 회사 자체가 좋은 회사니까요.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카오뱅크도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이자율 상승하고 하다 보면은 은행 관련 주들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 자체는 좋게 발표가 됐죠. 아주 양호하게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도 어느 정도 우리가 13,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 13,000원 좀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청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요즘 뉴스들 보면은 세계적으로 그 먹거리 관련된 그 원부자재들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세계의 흐름으로 볼 때 다시 또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선 60일 이평선 정도 37만 9천원, 37만 8천원 요 사이 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길게 들고 갈 종목이니까 역시 걱정할 필요 없고요. 추가 매수도 텀을 길게 두고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회사 자체도 악재들 다 이제 반영을 했으니까 계속 올라갈 것이다. 역시 200일 이평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를 보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단타용으로 매수를 들어갔는데 생각외로 6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네요. 그렇지만 이 종목도 보안 관련 종목이라서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5%의 수익은 내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도 생각외로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 오늘 1차 매도를 했고요. SFA 반도체도 장기로 들고 갈 종목이라고 그랬죠. 또 서두를 필요 없이 상황을 보면서 좀 텀을 길게 두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S&T 에너지가 어제 장대 양봉을 내주면서 오늘 다시 그래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린 뉴딜 회사에 대해 가지고 그 30개 회사를 지정했다 그러한 뉴스가 있는데 S&T 에너지가 거기에 지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친환경적인 회사죠. 회사 자체가 또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의 5G의 대표주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일부 천병을 투입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을 만들면서 오늘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또 영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요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기부, 환경부, 그린 뉴딜 유망기업 30개사 선정, 최대 30억 지원,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그린 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30개사에 대한 선정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양 부처는 2022년까지 그린 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 중기부에서 50개사, 환경부에서 50개사를 선정해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 전주기에 거쳐 3년간 최대 30억 원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2년간 그린 뉴딜 유망기업 70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나머지 30개사를 선정했다. 이렇게 됐고요. 정보통신기술 분야, 순환경제 분야, 재생에너지 분야 이런 데서 223개 신청기업 중 서면 발표 평가를 거쳐 평균 7.4대 1의 경쟁을 뚫고 30개 유망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린벤처 분야는 탄소 중립 기여도, 중소기업 적합성, 사업 전략성을 평가해 탄소 저감, 그린 IT, 첨단 그린 주택 및 그린 차량 등 친환경 관련 기업들로 선정됐다. 어제 말씀드린 그 S&T 에너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뉴스를 쭉 찾아보니 오늘 선정된 30개 기업에 대한 그 명단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 확인이 되면은 올려드리겠고요. S&T 에너지가 그 급등을 한 것을 보니까 그 회사의 그 특성과 회사의 규모와 그 다음에 생산하는 품목 이런 것을 보니 여기에 그린벤처 분야에 들어갔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신흥국보다 저평가 논란. 한국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 퍼입니다. 퍼. 그다음에 주가 순자산 비율 PBR, 배당 수익률 등 투자 지표가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스피 200이 퍼는 9.8배. 그러니까 퍼가 10 이하면은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9.8배니까 전체 코스피 자체가 아주 양호한 퍼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PBR 1.0배. PBR도 뭐 1.0이면 아주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의 위치 자체가 아주 좋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선진국 23개국에 보면은 퍼가 18.4배, PBR이 2.8배, 상당히 높죠. 저희들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 수치도 양호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선진국 23개국에서는요. 그 다음에 신흥국 24개국에서는 퍼가 12.3배, PBR이 1.6배, 여기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크게 낮다. 미국은 퍼가 21.8배, 우리나라의 2배가 넘어가죠. PBR이 4.2배, 우리나라의 거의 4배가 되는 것이고요. PBR이 4.2배라는 얘기는 회사를 청산했을 때, 전부 청산했을 때, 그 주주들한테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밖에 줄 수가 없다. 이러한 얘기죠. 우리나라는 1.0이니까 전부 청산했을 때 각 주주들한테 다 주면은 이상 없이 다 줄 수 있다. 이러한 얘기고요. 중국이 퍼와 PBR은 각각 11.9배, 1.3배로 한국보다 높았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장이 2650 이렇게 밀리려다 보면은 다시 올라서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외국인들도 나름대로 이러한 정보가 있다 보니까 한국 주식의 매력을 느끼고 있겠다. 이러한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증시버블 심각, 연준 금리 인상 본격화하면은 50% 폭락할 것이다.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미 증시 버블이 심각하여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 전고점 대비 50% 폭락할 것이라고 월가의 전문가가 경고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 기에는 주식이 전고점 대비 50% 가까이 급락을 했다.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 FOMC에서 0.5% 또는 그 0.75%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나스닥이 2일 현재 보면은 그 전고점 대비 23% 하락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27%가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의 그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